자, 지금부터는 형벌론입니다. 자, 제1절 형벌의 종류. 자, 의를 보죠.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합니다. 그렇죠. 살인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강간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과거에 대한 제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위험성, 즉 재범 위험성을 기초로 한 장래 제재인 보완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요. 보완처분은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아요. 보완처분은 타 직렬에서는 출제가 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형벌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형벌의 종류입니다. 우리 형법에 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총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해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정지, 그 다음 마지막에 벌, 구, 과, 몰입니다. 자, 과료는 형벌의 종류에 속해요. 근데 과료는 되지만 과태료는 아니에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자, 벌금, 구류. 요즘 구류형 누가 당하나? 뭐 기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삭제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구류와 금고죠. 금고도 뭐 거의 뭐 징역형으로 단일화시키자 이런 논의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형법에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몰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형, 징역금고, 자격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인데 여기서 밑에 보면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사형은요 생명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생명형이라 부르고 징역금고 구류는 자유를 박탈시키죠. 구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박탈시킨다고 하여 자유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격상실과 정지는 명예를 박탈한다고 하여 명예형이라 부르고 벌금, 과료, 몰수는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벌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자세히 말하면 9가지가 있다. 자, 그 밑에 형벌이 아닌 경우라 하여 과태료, 추징, 몰수는 형벌이지만 추징은 형벌이 아닙니다. 몰수를 못할 때 추징하는 거죠. 어쨌든 추징은 뭐 형벌의 효과를 내긴 내는데 어쨌든 41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역장 유치도 벌금을 납부를 못했을 때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지 노역장 유치가 형벌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사형부터 봅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죠. 군형법에 가면 총사령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교수형과 총사령 딱 2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가 많죠. 많지만 우리 이 나라는 2가지만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형범죄의 범인데 절대적 법정형이 있고 상대적이 있거든요. 절대적은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에 오로지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가 절대적입니다. 그게 있느냐? 있어요. 여적죄라는 죄가 그래요. 여적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하죠. 자, 반면에 상대적은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 자,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으로 나눠볼게요. 자, 먼저 개인적 법익 하면 살인죄가 그렇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형 외에도 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는데 조심할 것은 여기 치사가 있어요. 치사라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그치? 결과적 가중범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서는 그것이 해상강도 치사입니다. 해상강도 치사죄. 여기는 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사형제도가 있다. 사회적 법익으로 가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여기도 치사죠. 방화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좀 조심할 것은 원래 방화가 나면
항상 옆에 이제 물이 따라다니잖아요. 일수가 따라다닙니다. 거의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데 세트임에도 같이 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사형제도가죠. 사형제도. 그래서 방화치사는 사형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일수제는 없다는 거예요. 일수치사제는 사형제도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었죠. 우리 저 앞에 결과적 가정범위에서 미수처벌 조항이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상죄 같은 경우는 미수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방화제는 없었다. 그때하고 이때하고 딱 두 번 갈라집니다. 자, 밑에 각주를 가보면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방화치사죄와 해상강도치사죄를 제외한 다른 결과적 간유범은 사용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는 점. 자, 국가적 법이 가면 많죠.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 많이 사용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자유형입니다. 자, 자유형은 자, 징역, 금고, 구류를 얘기한다 했죠. 그 중에서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 이 정해진 노역이 바로 뭐예요? 일하는 거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금과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징역살이를 했다 하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금과 구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금고 구류야 얼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출소 나가는 것이라서 뭐 굳이 일은 시키지 않는데 이 징역과 금고 같은 경우 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뭐 기간이 뭐 징역 5년, 금고 5년 이렇게 한다 할 때 징역은 일을 시키지만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보통 이 금고형은 어떤 자들일까요?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거 차이 두지 않죠. 그래서 금고형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행법 자체가 징역형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금고 구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2조 체크하실게요. 자, 징역과 금고는 자, 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그래서 무기와 유기로 나누죠. 자, 유기는 자,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자, 밑줄 쫙 끄세요. 자,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자, 4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이상이라는 것은 하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조문에 상한이 없어요. 그냥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근데 상한은 어디까지인가? 상한은 무제한인가? 그것이 아니라 42조에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했으므로 아하, 강간죄는 상한이 30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2조에서 명명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강간죄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상한은 42조로 가는 거예요. 자, 절도죄 한번 볼게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이 6년 이하라는 것이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때려도 6년 이상을 못 때리는 거예요. 법조문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절도죄의 하한은 어디 갔습니까? 하한은 1개월인 거예요. 1개월. 하루가 아니고. 그치? 그래서 아하, 1개월은 하한이라고 하는 것을 42조에서 규정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취지 하에서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것이 15년이었어요. 15년이었는데 수년 전에 꽤 됐죠. 자, 이것이 30년으로 이제 두 배 건너뛴 거, 2배 올라간 거예요. 1개월 이상 30년 이하까지로 한다. 자, 끊고 다만 가중할 때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50년까지. 예전에는 이것이 25년이었거든. 역시 이것도 2배 뛰습니다. 50년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무기보다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무기수도
20년이 넘어가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착실하게 교정생활을 하면. 그런데 유기징역 같은 경우 죄질 나쁜 애들은 무기를 굳이 안 때려도 50년까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무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죄질이 나쁘면 가석방으로도 못 나와요. 자, 이렇게 숫자를 꼭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구류는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여기서는 30일 미만을 색깔 칠할게요. 30일 이하 하면 틀려요. 미만이다. 미만. 한 달을 채 못 살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지내다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경찰서 유치장에도 형집행법이 적용되다 보니 굳이 구류형은 교도소라는 그런 대형 깜빵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유치장에 있다 나갑니다. 자, 됐고 일단 숫자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됐고 징역형 밑에 읽어보시고 금고형 읽어보시면 되는데 밑에 징역과의 구별, 일을 하지 않는다,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구류형 자, 됐고요. 자, 명예행위로 갑니다. 자격 상실이 있고 정지가 있다 했죠. 43조 출제가 되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사형 무기를 받으면 자, 사형하고 무기죠. 사형 또는 무기를 받으면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상실한다. 당연 상실입니다.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못 돼요. 꿈도 꾸지 말아야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 없어. 피선거권 없는 건 당연히 알죠. 어떻게 사형 무기를 받았는데 선거 나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 사람은 투표도 못해요. 투표권도 없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못해요. 사형 무기수는. 그리고 법률로 정한 공법상의 업무 있죠?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법인의 이사만 밑줄 긋게요.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업무 이런 거 못 돼요. 이런 자격이 다 날아갑니다. 정지를 보죠. 정지. 정지에는 당연정지가 있고 선고정지가 있는데 자, 유기 징역을 받으면 또는 유기 금고를 받으면 뭐 징역 1년, 징역 2년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 징역을 받으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이 몇 항이야? 1항이죠. 여기 1항. 여기 1항입니다. 이 1항에 1호부터 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정지. 당연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를 묶어볼까요? 이것을 집행이 종료 면제될 때까지 1호부터 3호까지가 당연 정지가 됩니다. 예전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 깜빵 간 적 있었죠? 깜빵 갔었죠?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4번은 합니다. 4번은 한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그 당시는 부회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삼성그룹의 이사감사 등의 이 행위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재벌그룹 또는 뭐 재벌그룹이 아니더라도 밑에 있는 중소기업 그 경영자 같은 경우에 이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므로 자칫하다가는 회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기징역 금고 판결이 확정되면 1, 2, 3번은 못해요. 선거권도 날아가는 거예요. 자, 선고 정지 볼게요. 자,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로 한다. 정지가, 그쵸? 자, 그러면 요 숫자, 일단 색깔을 칠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하는데, 요 색깔과 비교할 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징역형 금고형입니다. 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이죠. 그쵸? 이건 사람의 신체가 직접 들어가서 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물론 여기도
옥살이를 하는 거죠. 뭐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서 옥살이 했잖아요. 했지만 이 정지는 요 자격정지는 하한이 얼마다? 1년입니다. 1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상한이 15년입니다. 이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아요. 이게 30년이 아니고 15년이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1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두었을까요? 1개월 하면 약발이 안 먹히지. 아니, 요 공무원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련된 자격, 요 자격이 한 달로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렇잖아. 한 달 금방 오지. 최소한 1년 정도야 약발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조심할 것은 30년이 아니고 15년이 여전히 15년이다. 그 점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요 2항이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 여기에 유기징역, 유기금고 자격정지를 병과했을 때에는 기산점이 언제부터 계산하느냐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입니다. 그리고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센다. 그때부터 센다. 계산한다. 자, 이때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선택형일 때에는 판결 확정 시부터 이때부터 계산하지만 병과형일 때에는 그때는 징역 금고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를 1년부터 15년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플러스 자격정지 3년 받았다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 요 자격정지 3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냐 이런 말이거든. 그것은 뭐다? 징역 1년이 끝났을 때부터. 징역 1년이 집행이 종료됐을 때부터. 자, 여기서 징역 1년이 만기됐어요. 만기됐단 말이죠. 만기. 자, 그래서 여기서 구금된 시점부터 이렇게 1년이 만기된 이때에 징역형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때부터 3년을 센다는 거예요. 3년. 이해되시겠어요? 3년 세면 4년째가 되는 거지. 1년 플러스 3년 되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자격정지가 시작된다.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징역형과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동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시에 끝나거나 빨리 끝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의 효과가 없지. 그래서 자격정지는 끝난 시부터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과형일 때 그래요. 병과형일 때. 선택형일 땐 판결 확정 시부터 세겠지만, 그쵸? 병과형일 때는 이때부터 센다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병과형일 때는 판결 확정 시부터 센다.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해두셔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